시간과 운동에서 힘과 운동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력과 등가 원리, 1단원 전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첫째 목에 힘의 합성이잖아. 그지? 근데 힘의 합성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별거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물리를 양을 표현할 때 보면은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크기만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되는 게 벡터거든. 그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게 옆에 있지만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시작점, 기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물리 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웠던 내용들이야. 거리하고 매칭이 되는 게 변이지. 그지? 거리는 크기만 나타내는 거고, 변이는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고, 가장 속력은 크기만 나타내고, 속도는 방향까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질량 이런 거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뭐 오늘 배우겠지만은 가속도와 힘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F=ma라는 공식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질량이라는 건 스칼라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거고, 근데 힘은 오른쪽, 왼쪽 방향이 있어. 그래서 힘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스칼라가 뭐고 벡터가 뭐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주로 배워야 될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근데 벡터를 합성을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벡터의 합성은 더하기하고 빼기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근데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은, 뭐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벡터 두 개가 있으면은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고, 그 다음에 B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 그럼 두 개를 합성하세요. 그러게 되면 일단은 시작점을 맞춰주는 V1이 될 거고, 이게 V2가 될 거야.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 속도지, 미안. 나중 속도가 2고 처음 속도가 1이거든. 그럼 처음 쪽에서 나중 쪽으로 직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서 나중 쪽으로 직선을 그어주면 이것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이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그냥 요건 듣기만 하세요. 앞에 제목 정리할 때 아까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어? 이게 여기서 쓰인다고,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처음에 V라는 속도로 이렇게 가면 원운동 할 때는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돼버리거든. 처음하고 나중에 빠르기는 항상 똑같은 거야. 근데 방향이 매 순간 바뀌거든. 이해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는 뭐니? 그러게 되면 일단은 시점을 일치시켜봐.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잖아. 그러면 처음에서 나중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구심 가속도라고 나중에 등속 원운동에서 배우게 될 거야. 일단은 여러분들은 일단 몇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야. 변이, 상대 속도, 가속도가 물리투에서 벡터의 뺄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작은 글씨지만 지금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다 이미지 개념 이해 편에다가 넣어줬으니까 조그마더라도 잘 꼼꼼히 살펴봐. 알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여기까지는 됐어요? 지워도 되겠어? 그 다음에 벡터의 직각분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직각분해는 언뜻 배운 것 같아. 근데 하나의 벡터를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얘들아. 하나의 벡터가 있잖아. 그럼 분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야. 분해는 이 벡터를 지금 시작점 맞춰놓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벡터가 분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하얀색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꼭 이런 것만 있을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도 벡터의 분해가 되는 거야. 벡터의 분해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벡터의 직각분해라고 하는 거야. 직각은 방향을 틀어주는 곳에서 수직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야. 방향을 틀어주는 곳에서 수직을 이루어줘야지 직각분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어떤 벡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점에서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요 꼬리까지 해서 딱 이어지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직각이라는 각도가 생기면은
기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이 생겨버려. 그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각도가 세타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힘 F라고 하자. 그러면은 노란색은 정확하게 빗변분의 밑변 성분이 되니까 F 뭐라고 써줘야 돼? 코사인 세타라고 적어줘야 되고, 여기는 빗변분의 높이 성분이 되니까 F 사인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얀색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분해가 되었다.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F라는 힘 속에 이 두 힘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삐딱한 거에 대해서는 직각 분해를 잘해. 근데 이거 한번 볼래 얘들아. 이거하고 이것도 역시 뭐야? 선생님 이건 수평인데요. 선생님이 직각 분해할 때 수평하고 수직 성분으로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얘 자체가 수평인데 얘는 어떻게 직각 분해해요? 직각 분해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이것도 역시 무슨 분해가 되는 거야? 당연히 직각 분해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 분해가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 직각 분해할 때 꼭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직각 분해는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변하고 요 변이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직각 분해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한번 중간 지점 갔다가 원래 끝점으로 이어줄 때 그 코너링에서 90도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직각 분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F 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 할 수 있겠죠. 직각 분해는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봐라, 이제 예제 1번 봐봐. 이거의 전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 돼버릴 거야. 에휴, 성윤아, 달라져야지. 2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 계산해 주면 돼. 600이 되겠지. 600을 4로 나눠주면 얼마? 100 얼마? 50이 되겠다. 그래서 시간은 7.5초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7.5초로 먼저 구했다고, 여러분들. 근데 자동차의 변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동차의 변이를 정확하게 해봐. 너희들이 그냥 물리원적 사고방식으로 얘기해주면, 선생님, 처음 위치가 여기고요. 나중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직선으로 찍 그어주면, 선생님, 이게 변이에요. 그런다고. 잘한 거야.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잘한 거지. 근데 변이 아까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 먼저 위치 벡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쓰지 마라. 그럼 기준점 어디로 잡아줄까? 기준점? 여기로 잡아볼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여기다 기준점 잡아줬어.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주면은 A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찍어주면 이거는 B 지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야. 벡터의 뺄셈은 뭐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뒤에서 앞쪽이니까 처음에서 나중으로 직선을 그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라 얘들아. 개념상으로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가 기준점이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 위치 벡터가 돼. 잘 봐봐 얘들아. 기준점이 달라지면은 무엇이 달라지? 각점의 위치 벡터가 달라져. 그러나 뭐는 안 변하지? 변이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기준점이 달라지면 각 지점의 위치 벡터가 달라지지만 변이라는 결과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변이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00이니까 100 루트 2 이 정도는 바로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래. 그럼 잠깐만 저기다가 지금 원형 트럭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쪽에 20이 돼 있을 거고 20이 돼 있어. 그럼 가속도는
앞으로 여기에 처음 속도는 0이라고 쓰고 나중 속도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가속도의 무엇을 구하려서 크기?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거든.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 갈 때 시간은 7.5초가 걸렸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속도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 속도 변화가 벡터의 뺄셈이라고. 그럼 무슨 점 일치시키고 시점 일치시켜야 돼. 시작점을 아무데나 하나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잖아.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것은 처음에서 나중으로, 즉 처음의 머리에서 나중에 머리 쪽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방향까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크기니까 이 녀석은 20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이 20 루트 2. 그래서 요 항은 계산을 해주시면 옆에 답안 체크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R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은 이렇게 해줘. 시그마 F라고 표현을 해주거든. 합하라는 뜻이야. 합하라는 거. 근데 1차원적으로 해서 얘가 2고 4다 그러게 되면은 두 개 합쳐주면 오른쪽에 6. 이게 그냥 니들 R자임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4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R자임은 오른쪽으로 2다. 이거를 뭐 문장으로 외울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평면적으로 돼 있는 것은 벡터의 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2고 이게 4다 그러면은 따라서 6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평형사변형에서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건 수학생님한테 여쭤봐. 그래서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몇 법칙 이런 게 있을 거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것들이 니들 수학에서 코사인 뭐 제2 법칙, 뭐 제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근데 물리에서는 그 공식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학 가서 니들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법상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필기 한번 해봐. 너희들 이 R자 힘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이 R자 힘이 포함되어 있는 공식이 물리 통틀어서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거든. R자 힘이. 근데 이미 니들이 배웠어. 고1 때부터 다 배웠거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 속도가 변한다. F equal ma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R자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한다. F equal ma는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 혹시 이거 생각나요? R자 힘에다가 힘을 받는 시간 효과를 해주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을 우리 들어봐서 통합과학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I라고 쓰면서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생각나?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F equal ma를 풀어봐봐. mat 이렇게 주면은 m에다가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되니까 t 이렇게 돼. 그럼 이거하고 소거가 될 거야. 그럼 m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 mv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mv가 p라고 쓰면서 운동량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물체에 일정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면은 표현을 해주면은 운동량이 변한다. 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선생님이 사실 역학에서는 사실 3번이 가장 중요하거든. 시간적 효과가 아니라 몇 초 동안 힘이 작용했니 이게 아니라 몇 미터 갈 동안 힘이 계속 작용했니 이런 뜻이야. 거리적인 효과로는 거리 S를 곱해주거든. 생각나요? 힘 곱하기 거리 이건 뭐야? 1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 2를 해주면은 유도는 요거는 생략하겠지만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하는 거야. 이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중에서 선생님은 이 3번째가 되게 중요하거든. 역학 파트에서는 물리 1하고 물리 2가 별개가 아니야. 물리 1에서 이걸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 2까지 계속 써먹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은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변하고 요거는 이제 많이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물리2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운동량 충격량이 사실은 빠져나가 버렸어. 평면상에서. 쉽게 말하면 당구공이거든. 당구 이런 거 알잖아. 공 2개 갖고 충돌시키면은
몇 도 각도로 퍼지고 어디서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대학 과정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2번 공식이 다시 나올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러나 포물선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을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이 알짜 힘이 중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 거리만큼 작용해 주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요 3번 공식은 자주 쓰이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공식이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3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힘을 분해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봐봐. 힘을 분해하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한번 표시해서요.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어떤 때는 사각형 상자가 보이고 동그란 공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물리에서 다루는 것은 얘를 점질량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점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형태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점에다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일단은 3kg이라는 점에 중력은 무조건 있으니까 중력 30은 표시할 줄 아셔야 될 거야. 근데 보시면은 이 중력이 있으면은 이 물체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지? 왜? 이 면이 물체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야. 즉,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왜 우리 배운 것 같은데? 무슨 학력? 수직학력이라고 있는 거야. 수직학력은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30N을 표시를 해주면은 수직학력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찾는 거야, 니들이. 알겠어? 공식이 이런 식으로 수직학력의 공식, 이런 거 없다고. 알겠어? 상황별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학력이 있겠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은 외력이라고 얘기해 주거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저 힘은 한눈에 봐도 수직이야, 수평에 삐딱한 거야. 삐딱하다고. 그러니까 삐딱하면 여러분들이 직각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 하얀색 힘을 직각분해하면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수평, 수직으로 나눠서 보면 돼. 그리고 빨리 암산을 하는 거야. 이거는 20 사인 45도가 되겠지. 그럼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러면은 얘는 10 루트 2 이렇게 써줘야 되고, 얘도 각도가 특수각이 45도잖아. 그럼 그냥 얼마가 돼? 얘도 마찬가지 10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얘를 지어봐. 그럼 너희들 눈에 보이는 화살표가 독립적 사고, 수평은 수직끼리 비교하고, 알겠어요?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봐요. 수직 방향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이 말은 수직 방향은 이렇게 써줘. Y라고 써주고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위쪽으로 수직 항력하고 더하기 같은 방향에 10루트 2를 더해주면 아래쪽에 30과 똑같아지는 거, 요거식을 하나 잡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독립적 사고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에서는 얼마가 돼? 마찰이 문제 없다고 돼 있으니까 수평 속도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힘밖에. 그러면 너희들은 10 루트 2에다가 F 이퀄 이 식을 넣어주는 거야. 질량 3A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니? 그러면은 수직 방향의 알짜 힘은 0인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전체 알짜 힘은 뭐야? 얘는 0이니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합성을 할 생각을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0이니까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은 그대로 뭐가 되겠어?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힘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알짜 힘은 얼마라고 그래야 돼? 10루트 2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기초편 할 때 잘 하시라고.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 구하라는 거야. 수직항력은 요거는 생략할게요. 30 빼기 10루트 2 해주면 되고 정답 확인하시면 되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10루트 2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처음에 할 때 꼼꼼히 하자. 그 다음에 예제 1-4번이 여러분들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이거든. 이 그림 좀 한번 봐봐 얘들아.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장력이라고 들어봤잖아. 그럼 분명히 이쪽에 장력이 있을 거고 이쪽에 장력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네가 해봐야 10뉴턴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중력 10이 있겠네. 그럼 이 물체의 힘이 벌써 몇 개가 작용해? 3개가 작용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정지 상태야.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알짜 힘은 0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독립적 사고 많이 강조하잖아. 수직은 수직끼리, 수평은 수평끼리 비교하라고. 근데 얘는 이미 수직이야. 그럼 얘를 직각분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얘 둘의 장력은 삐딱하잖아. 삐딱하니까 무엇을 해야 돼? 직각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직각분해하면은 이 방향하고 이 방향 두 개로 직각분해가 돼. 이쪽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직각분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얀색을 한번 머릿속에 치워봐 이제. 그럼 남는 게 뭐지? 식 세울 때 아이디어. 얘하고 얘는 수평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 얘하고 얘는 수직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정지해 있다는 게 뭐야? 수평의 알짜임도 0이고 수직의 알짜임도 0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너희들이 내가 꺾기 X 이러는 거는 수평 방향이라는 뜻이고 이게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대학 가시면 수직 방향, 이건 수평 방향의 뜻이야. 그럼 수평 방향에 한번 찾아봐봐. 시작. 이거 보여요? 얘하고 얘가 크기가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 보여? 너희들 이거 빨리 구해봐. 얘가 TB야, TB.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지? 코사인이지, 코사인. 그럼 코사인 몇 도 이렇게 해줘야 돼? 30도. 이거 하고 요쪽 방향에 있는 거 장력 TA의 코사인 60도가 돼버릴 거야. 코사인 60도 값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나는 해설상 이렇게 써주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바로 특수각 정도는 빨리빨리 문제 정리를 할 수 있잖아. 얘는 아마 2분의 루트 3이 돼버릴 거고 얘는 2분의 1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2 떨어지고 2 떨어지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녀석은 루트 3 TB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2개거든.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되잖아. Y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Y 방향에 얘하고 얘잖아. 그러면은 Y 방향에서는 TA, 요 힘은 사인 성분이 될 거야. 사인 60도가 되니까 그대로 할게요. 2분의 루트 3 한 거하고 요 녀석도 위쪽 방향이니까 TB의 사인 2분의 1이 되겠다. 30도. 이거는 아래쪽의 방향 10뉴턴하고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구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었고 TA하고 TB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식만 정리해주고 옆에 있는 것은 당답 확인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풀이 요령을 잘 기억하시라고. 직각분해하는 거. 항상 독립적 사고 하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됐어요? 됐지? 됐냐? 요거 TA 값 얼마 나와 있지? 수민아? 요거 계산하면은 TA 얼마 나오고? 얼마? 이게 5루트 3이 나오고 요 녀석이 TA가 얼마냐? 5 이렇게 해서 나와줘. 알겠어? 됐죠? 중요 문제 한 거야.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나중에 눈으로 계속 복습을 하세요. 알겠어? 알겠지? 복습 꼭 해. 눈으로. 그 다음에